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요. 심지어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월급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한 사람은 강남의 아파트를 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직도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서민과 부자의 본질적인 차이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 차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고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부자는 운이 좋았거나 집안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자세히 분석해보니 부자들에 대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돈을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수단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서민 박 대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 원만 모으면 인생이 편해질 거야.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억이 모이겠죠. 그런데 10년 뒤에 박 대리는 깨닫습니다. 1억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이제 3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자 김 사장은 처음부터 질문이 다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하는 대신 5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을 만듭니다. 10년 뒤 김 사장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끝없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돈을 도구로 보는 순간 주인이 됩니다.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차이는 더 충격적입니다. 부자들은 돈 앞에서 감정을 쓰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조급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을 넘었을 때요. 서민 이 과장은 친구들이 다 산다는 말에 급하게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반토막이 났어요. 공포에 질려서 손절했죠. 2,500만 원 날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부자 최 대표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전체 자산의 5%만 투자했고요.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인 거죠. 결국 최 대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른 기회로 넘어갔습니다. 부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느낌은 자주 틀리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돈을 다룰 때는 감정을 빼고 시스템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세 번째 차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 이해도의 차이는 머리가 아니라 환경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금융에 약해.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실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 집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돈은 일하게 만들어야 해. 저축만으로는 부족해. 위험이 없으면 기회도 없어. 이런 말들이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거죠. 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은 아껴야 해. 투자는 위험해. 빚은 절대 지면 안 돼.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배우면 평생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올해 56살 강 사장은 30대 때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당시 2억 원이었어요. 은행 대출을 1억 5천만 원 받았고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빚이 너무 많다고요.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강 사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값은 오를 거고요.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는 7억 원이 됐습니다. 강 사장은 대출을 다 갚았고요. 매달 2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금융 이해도의 차이예요.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용하는 능력이죠. 네 번째, 부자들은 돈 버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서민들의 인생 공식은 간단해요. 일한다, 월급 받는다, 쓴다, 다시 일한다. 이 구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자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이 돈은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쉬어도 돈이 들어올까? 이 구조는 반복 가능한가? 그래서 부자들은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 수익이 있죠. 배당 소득도 있고요. 사업 구조를 만들거나 지분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구조를 만들고 반복하는 거예요. 작년에 만난 박 대표는 처음에 원룸 한 칸으로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대출을 4천만 원 받았고요. 월세가 45만 원 나왔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빼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남았죠. 1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대표는 이걸 5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원룸 5채를 가지고 있어요.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회사를 그만둬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다섯 번째 차이는 투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합니다. 안전하게 저축만 하죠. 하지만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비용이다. 경험은 자산이다. 확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얼마를 잃나? 이 실패로 뭘 배우나? 장기적으로 유리한가? 실제로 성공한 부자들 중에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칼럼에서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서너 번의 큰 실패를 겪는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과정으로 본 거죠. 반면 서민들은 한 번의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500만 원 잃으면 다시는 투자 안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기회가 닫히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선택도 이미 하나의 투자 결정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자들은 사람을 통해 기회를 얻습니다. 혼자서 움직이지 않아요. 정보를 주는 사람, 기회를 연결하는 사람, 생각을 확장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만납니다. 같은 방향의 사람, 이미 앞서 있는 사람, 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의 인맥이에요. 반면 서민들은 사람을 경계합니다. 다 사기꾼 같다고 생각하죠. 괜히 엮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는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람을 끊는 순간 기회도 끊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동산 정보도 사람한테서 오고요. 투자 기회도 사람한테서 옵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도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죠. 올해 60살인 이 회장은 30년 전에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장은 매주 업계 모임에 나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커피값도 아까웠지만요. 사람을 만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배를 만났어요. 그 선배가 중국 바이어를 소개해줬고요. 그게 첫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회장의 회사는 연매출 200억 원이 넘습니다. 모든 게 사람에서 시작된 거죠. 여섯 번째, 이건 정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서민들은 지금 당장을 봅니다. 이번 달 월급, 이번 달 카드가, 내일 점심값, 눈앞의 것만 보는 거죠. 부자들은 10년 뒤를 봅니다. 20년 뒤를 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장기적으로 이득이면 합니다. 지금 당장 편해도 미래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민 최 과장은 이번 달에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은 거예요. 최 과장은 고민합니다. 새 노트북을 살까? 가족여행을 갈까? 결국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고요. 나머지로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3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같은 돈을 받은 부자 김 부장은 어떻게 할까요? 300만 원으로 주식을 삽니다. 배당 수익률 4%짜리 우량주예요. 1년에 12만 원이 들어옵니다.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게다가 주식 가치도 올라 있을 겁니다. 최 과장은 일주일의 만족을 얻었고요. 김 부장은 20년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일곱 번째, 부자들은 단기 쾌락을 자주 포기합니다.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맛있는 걸 먹고 싶고요. 지금 당장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지금 당장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참습니다. 왜 참을까요? 미래의 더 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500만 원짜리 가방을 참으면 10년 뒤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100만 원짜리 저녁을 참으면 20년 뒤에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자들이 인생을 즐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즐깁니다. 하지만 순서가 다른 겁니다. 구조를 먼저 만들고 나서 즐기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월급쟁이 정 대표는 40대 초반입니다. 30대 내내 극도로 절약했어요. 월급의 70%를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고요.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인생을 너무 각박하게 산다고요. 젊을 때 놀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 대표는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40살까지 10억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정 대표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지금은 배당과 임대 수익으로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10년을 참았더니 평생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덟 번째, 부자들은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를 끝냅니다.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평생 배웁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요. 주식 공부를 하고요. 세금 공부를 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오면 책을 사서 읽고요. 강의를 듣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 통하는 방법이 10년 뒤에는 또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세 권의 책을 읽습니다. 1년이면 30권 정도예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요. 세미나도 참석합니다.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반면 서민들은 책값이 아깝다고 합니다. 강의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가방은 사면서 10만 원짜리 책은 안 사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아홉 번째,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실패를 다르게 봅니다. 서민들에게 실패는 인생의 끝이에요. 한 번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실패는 학습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안 되는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55세인 한 대표는 30대에 두 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2천만 원 날렸고요. 두 번째는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직장이나 다니라고요. 하지만 한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서 배운 걸 정리했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100억 원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세 번째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요. 7천만 원은 수업료였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싸게 배운 거라고 합니다. 열 번째,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일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민들은 자기가 직접 움직여야 돈을 법니다. 출근해서 일하고요. 퇴근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휴가를 가면 수입이 끊기죠. 아프면 월급이 깎입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자기가 안 움직여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일하게 하거나요. 부동산을 사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게 하거나요. 주식을 사서 배당이 들어오게 합니다. 핵심은 내 시간과 돈이 분리되느냐입니다. 내가 일해야만 돈이 들어오면 평생 일해야 해요. 하지만 시스템이 돈을 만들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부자와 서민의 본질적인 차이는 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돈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서민은 돈을 목표로 보고요. 부자는 돈을 도구로 봅니다. 둘째,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서민은 지금을 보고요. 부자는 10년, 20년을 봅니다. 셋째, 구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다릅니다. 서민은 노동으로 돈을 벌고요. 부자는 시스템으로 돈을 법니다. 이 세 가지만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뀝니다. 당장 내일부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시작하세요. 첫째, 매달 수입의 10%를 투자하세요. 저축이 아니라 투자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좋습니다. 돈이 일하는 경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으세요. 부자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책이든 주식 책이든 자기계발서든 상관없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셋째, 부자들과 만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좋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생각이 바뀝니다. 이 세 가지만 1년 동안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당장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게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기억하세요.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